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주축을 담당해온 철강 산업. 이 용광로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알루미나라는 소재입니다. 한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산업의 원료가 되는 소재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KC 주식회사는 화재에 강한 신소재 슈퍼파인 수산화 알루미늄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 우리나라를 첨단 소재 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소재 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산업의 아주 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량 수입하던 수산화 알루미늄을 국산화한 것은 물론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첨단 소재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KC 주식회사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무역의 중심 인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 나온 김에 독특하게 실험으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일반 스티로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신소재가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입니다. 제가 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실험이지만 확연히 결과가 다르죠. 네, 일반 스티로폼 거의 다 그냥 다 녹아내렸고요. 신소재가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은 발화가 상당히 지연되고 검게 탔을 뿐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재 시에 발환을 진연시키고 유독가스가 덜 발생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스티로폼, 바로 슈퍼파인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신소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신소재를 개발해서 세계 소재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KC 주식회사를 만나봅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데? 와, 세상에. 새벽 6시 어둠을 뚫고 제일 먼저 출근하는 박주봉 회장.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30여 년째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생활수칙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그날 할 일들을 준비한다는데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저는 4시에서 5시 그 사이에 기상을 하죠. 일어나죠.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빠르신데 몇 년째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사업 초기 때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30년이 가까이 된 지금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출근을 가장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힘들지 않게 새벽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꼭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게 바로 달리기입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운동화를 실어놓고 틈날 때 달리기를 한다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복잡한 생각도 정리한다는 박주봉 회장. 하지만 그의 달리기에는 어린 시절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제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이제 육상부 모집을 해가지고 1등하면 장학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공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3000m 이제 1등을 한 거죠. 그 학창 시절에 그 배고팠던 시절에 내가 굉장히 그 배고픔을 딛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뛰고 했는데 그것들이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박주봉 회장. 중학교 때부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구두 닦기, 평화시장 보조 업무 등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굶을 때가 많아 밥 3끼 먹을 수 있는 군대가 차라리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루에 밥을 3끼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못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니까
밥도 세 끼 제대로 주고 옷도 주고 또 재워주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고교 졸업 후 취직해 모은 돈 150만 원으로 8톤 덤프 트럭 한 대를 사서 운송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남들 3번 나를 때 5번 날러 7년 만에 덤프 트럭이 50대로 늘어납니다. 이후 철강 가공업을 시작 3년 만에 업계 선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중 2001년 박주봉 회장이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적자 덩어리여서 모두 기피하던 한국종합화학을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종합화학은 공기업으로 기초정밀화학 제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1995년 대불단지에 수산화 알루미늄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술력과 경영 능력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놓입니다. 이 부실 기업을 박주봉 회장이 덜컥 인수하기로 한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기초 소재 산업이다. 이 기초 소재 산업이 한국에 없어지면은 굉장히 앞으로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수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무모하다. 운송 산업 한 사람이 또 철강 사업 한 사람이 무모하다. 아주 굉장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수산화 알루미늄은 정수 처리제, 폐수 처리제를 비롯해 세제, 화장품, 인조 대리석, 도자기, 유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되는 소재였는데요.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즉시 해외에서 뛰어난 기술자와 장비들을 들여와 보다 나은 수산화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 전력 투구했는데요. 드디어 고품질의 수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성공. 당시 주위 사람들은 박주봉 회장을 번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회장님 참 대단하셨죠. 시설 투자 그리고 구조 조정. 회장님이 직접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어떤 그 한 가지 일도 어떤 때는 2가지 일도 하기 힘드는데 뭐 말 그대로 번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시는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의 수산화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된 기쁨도 잠시. 국산화 움직임을 눈치챈 일본 3사에서 덤핑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 일본에서 톤당 28만 원 하던 것을 13만 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원가가 20만 원인데 13만 원이라고? 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한국의 종합화학이 없어져 버리면 그 시장, 한국 시장도 자기네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뭐 조그만 회사가 그걸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국에 덤핑 공세를 한 겁니다. 일본 시장에 자기네는 가격을 제대로 받고 한국 시장에는 덤핑을 해서 우리가 없어지면 한국 시장을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산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일본 3사가 다시 가격을 올려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수산화 알루미늄 시장을 일본에 다 내주어야 될 상황. K씨는 정부에 일본의 덤핑 공세를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그 마지막으로 믿는 게 어떤 정부 기관이었는데 뭐 정부에서는 일본이라든가 무역 마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K씨는 매일 3,300만 원의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져 급기야 박주봉 회장이 기존 기업 포기각서와 대주주 포기각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간 계산해 보니까 그때 한 150억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에 그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300만 원 정도의 가만히 앉아서 까먹는 그런 신세가 됐던 거죠. 정부 관계 당국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빨리 덤핑 관세를 좀 해달라, 이런 조치를 좀 도와달라고. 재무장은 어떻게
지로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무역위원회에 일본 3사를 제소했는데요. 회장님, 됐어.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뭐? 일본 3사가 덤핑 판정을 받고 패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KC가 당시 100% 일본 시장이었던 대만에 진출하려 하자 이번에는 일본 3사의 덤핑 공세가 대만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격 경쟁은 일단 일본에서 가격을 상당히 내린 상태였고 저희들은 품질과 어떤 기술 개발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 특성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특성이 틀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케미칼 그레이드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서 시장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대만 시장을 흔들어 일본 시장을 잠식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KC는 비록 제 가격을 받진 못했지만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을 부각시켜 대만에서 수출의 첫 물꼬를 트는 데 성공합니다. KC 的产品非常多样化，因此不仅能够提供客户各样不同的需求，也扮演了相当重要的供应地位。此外，借由定期来访，与客户交流，深入了解每个客户的需求，并积极开发新产品，期望能提供更适合的产品给客户使用。 대만 수출에 성공하자마자 박주봉 회장은 곧장 일본에 들어가 일본 시장을 역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들어가 수사나 알루미늄을 쓰는 업체들을 다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대만 시장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설득한 끝에 어렵게 첫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도 그렇게 그 만만한 그런 메이저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만 시장에 우리에게 가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일본에는 아직까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2개 회사가 써보더니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본 3사의 제품을 쓰던 사람을 한국 제품으로 변경해서 아주 좋았다고 호평을 받았을 때도 마음적으로 아주 큰 아주 승리라고 생각했죠. 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いろいろ調査をしました。その結果ですね、品質的に非常に優れている KC さん、および韓国と日本、地の利的にも非常にアドバンテージがある KC さんのものが日本にふさわしいと、こういう判断をして KC さんと協議を重ねて日本市場に参入しました。 하늘이 도왔는지 2003년 후반부터 세계 시장에서 수사나 알루미늄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국제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수사나 알루미늄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요. 일본도 10년간의 불경기를 벗어나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사나 알루미늄 품귀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런던 협약의 발효로 일본이 수사나 알루미늄 생산 부산물들을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수사나 알루미늄 생산에 경고등이 켜진 거죠. 그에 비해 KC는 초기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30억 원이나 든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건설 현장, 매립복토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복사이트 잔사물이 알카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알카리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pH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퇴항계량제나 녹조 제거제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C는 한국종합화학 인수 후 2년 만에 매출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저력을 과시하며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은탑 산업훈장, 2010년에는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한 KC 공장, 수사나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아 호주에서 전량 수입합니다. 보크사이트는 분쇄하는 데에만 웬만한 실내 체육관 크기와 맞먹는 크기의 탱크들이 사용되는데요. 보크사이트를 분쇄해서 가성소다랑 섞은 뒤 열을 140도에서 240도까지 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는 것들은 버리고 수산화 알루미늄 종자를 넣어 수산화 알루미늄을 추출합니다. 수산화 알루미늄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더러워진 물에 수산화 알루미늄이 들어간 처리제를 넣으면 오염물질들이 응집되면서 걸러지고 물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H 농도도 알카리성에서 중성으로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수 처리장에서도 사용돼 전쟁을 대비해 비축해 놓는 전시 동원 물자로 분류됩니다. 수산화 알루미늄을 다시 킬른이라는 거대한 원통형 장비에 넣고 1250도까지 가열하면 알루미나라는 소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알루미나는 고온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1600도까지 올라가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철을 녹이는 용광로나 건축용 내화벽돌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케이스의 알루미나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已经在某些领域已经超过了德国的 Labtec， 德国的这个叫马汀，包括这个日本的斯美多姆、昭和电工这一类的国际巨头的产品。KC 呢，它具有它的完整的产业链，包括它的产品非常稳定，质量这个经过客户的这个不断的使用。 不断的去共同去做研发。 세계 40여 개국으로 첨단 소재들을 수출해 오고 있는 KC 주식회사.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KC 주식회사의 박주봉 회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자료가 많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정말 직접 쓰셨던 네. 그 일기의 일부를 제가 네. 받아왔는데 시청자분들께 그럴까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련과 고통이 나의 마음을 깎고 뼈를 깎는 쓰리고 저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내일의 웃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것들이 나를 울리더라도 나는 떳떳하고 멋지고 대담하게 웃으면서 극복하리라. 이렇게. 지금 방금 읽으신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경이 많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기억나시는 일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밥 한 2끼를 굶고 학교를 나갔을 때 정말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좀 감싸주기 위해서 책 보러 그 배를 2번 묶고 이렇게 공부 시간에 공부를 들을 때가 굉장히 그 좀 눈물도 나고 서러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네. 정말 그 배가 하도 허해서 이렇게 보자기로 묶은 거죠. 보자기로 묶어서 그 허기를 좀 세상에. 참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꿋꿋이 버텨내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성공하는 사업가의 발판을 마련하신 건지?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그 친구네 집에 갔다가 아주 잘 사는 친구가 밥을 실컷 주겠다. 그때 그 친구네 집에 가니까 아주 귤을 한 바구니 내놓고 실컷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고 책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오다가
너네 아버지 뭘 하니 물어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야만이 이렇게 겨울에 귤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기로. 아주 그 우연한 계기로 사업가를 꿈을 꾸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귤 그렇게. 먹기 위해서. 네. 아, 그러면은 뭐 중간에 어려움들은 있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해 오셨고 네. 이젠 귤도 뭐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 한국종합화학 규모도 꽤 컸을 테고요. 네. 그걸 인수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조금 말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때 남들과 주위 분들이 다 말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운송 사업과 철구조물 사업 하신 분이 화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지 않다. 막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한국의 그 종합화학이 하나밖에 없고 기초 산업이 한국에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이걸 인수해서 기초 화학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아, 근데 방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고 했는데도 어떤 확신이 있으셔서 그냥 추진을 하셨는데 막상 추진해보니 일본이 막 덤핑 공세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스토리를 들어봐도 이게 만약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삐끗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참 아슬아슬한 이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돌이켜보시면 어떠세요?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런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시 그런 게 온다 해도 아마 그렇게 저는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초화학이 굉장히 중요했고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굉장히 제품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꼭 이걸 해서 한국의 질을 높이는 데 한번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맨손으로 시작하셔서 정말 연탄 운송 트럭 한 대로 출발하셔서 지금 현재 매출이 1조가 예, 저희들은 뭐 1조 5천이 금년 목표로. 1조가 훌쩍 넘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냥 귤 드실 만도 한데 아직도 또 뭔가 배고프다. 새로운 걸 또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나오는 제품 중에서 세계에서 한 2, 3위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슈퍼파인이라는 건데요. 그런 슈퍼파인을 세계 제1의 제품으로 뭐 이런 스마트폰 하면 삼성처럼 우리 제품도 수화를 하면 케이시다.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품질을 가격과 조금 더 하면 우리가 1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1등 제품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화 알루미늄 중에서도 입자가 1 내지 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것을 슈퍼파인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독일, 미국, 일본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요. 우리나라 KC가 세계 3위의 기술력 및 생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슈퍼파인 수산화 알루미늄이 들어간 소재와 들어가지 않은 소재의 화재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슈퍼파인 수산화 알루미늄이 들어간 건 불에 잘 타지도 않고 연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지하철 선로와 본체를 연결해주는 부품 및 고압선 외부를 감싸는 피복제, 인쇄회로 기판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퍼파인 제품은 종자를 인마이크로보다 훨씬 더 작게 제조해야 하는데요. 이 1마이크로보다 훨씬 더 작은 종자를 제조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약 한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인정을 많이 받아서 수입 대체 효과를 연간 한 170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C의 슈퍼파인 수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해 전선 피복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먼저 KC의 수산화 알루미늄을 고무 소재와 섞어 반죽한 뒤 작은 알갱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알갱이들을 이용해서 고온 고압을 견뎌내는 전선 피복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산 제품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슈퍼파인 수산 알루미늄 제품을 KC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저희 회사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산 제품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uperfine ATH and calcined alumina have the capability of creating the right performance price matrix with the industry and therefore see tremendous opportunity. We as a company are happy and proud of this partnership and are very keen and excited to grow their business in India.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시작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KC 주식회사. 그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던 청년이 이렇게 참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열정이다, 이렇게 저는 대답하고 싶은.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열정이 하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이디어도 나오지도 않고 좋은 머리라도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열정이 있어야만 성장이 가능하고 열정이 있어야만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열정으로 시작해서 열정으로 끝나야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애국을 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KC 주식회사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은 2020년에 5조의 목표를 지금 가지고 온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참 소재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산업의 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열정 그대로 유지하셔서 더욱더 기업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KC 주식회사, 소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사업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KC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강소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발전하려면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기존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해서 비례지향형 부품 소재 개발을 위해서 기술 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관련 기업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인재상이 많이 있겠지만 저와 우리 회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 또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세계 시장에 가서 우뚝 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과 저와 우리 회사가 힘을 합쳐서 삼위일체가 된다면 반드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메이저 3사보다도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KC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첨단 소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KC 주식회사 화이팅! 해외여행을 갈 때면 누구나 한 번은 타봤을 항공기의 베스트셀러 보잉 737. 0.01mm의 공차도 놓치지 마라. 크기는 초대형이지만 기술은 초정밀. 보잉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섹션 48 전체를 공급하는 제안을 받게 되고 항공산업으로서는 아주 큰 획을 긋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의 하늘을 향해 눈부시게 도약하고 있는 항공부품 전문 강소기업. 우리 기업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글로벌 항공기업 아스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의 남의 집에서 많이 생활했었거든요. 식모가 저한테 밥을 갖다 주는 광경을 그쪽에 있는 큰형이 봐가지고 야단치더라고요. 제가 안에서 들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대문 나오는 순간 이제 나는 기회만 되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